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기장과 전기력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장의 뒷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전기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전기력선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전평형 상태의 도체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쿨롱의 법칙을 배웠죠, 그죠? 그래서 대전된 두 개의 물체가 있을 때 둘 사이에 이제 힘이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페르데이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설사 두 물체가 없고 하나의 대전된 물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대전된 물체 주변에 그 물체가 전기의 장을 만든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전기의 장과 즉 전기장과 다른 대전된 물체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대전된 입자가 받는 힘이다라고 이제 본 것이죠.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은 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대전된 물체가 있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근처에 어떤 장점이라고 어떤 임의의 점입니다. 어떤 특정한 점이 아니라요. 어떤 임의의 점에 여기에 이 Q가 지금 전기장을 만든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얘가 이제 전기장을 여기다 만든다. 그럼 전기장을 만들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장점에다가 시험 전화를 놓아 보는데요. 시험 전화를 어떤 걸 놓냐 하면은 양의 시험 전화를 넣습니다. 양입니다. 음이 아니라요. 그래서 양의 시험 전화를 놓으면은 자, 원래 있던 이 전화가 양 전화죠. 그래서 둘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하니까 이 지금 시험 전화 Q 프라임이라고 하는 요 시험 전화는 당연히 청력으로 요 방향의 힘을 이렇게 받겠죠. 그래서 시험 전화에 지금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 이제 보면은 전기장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 양의 시험 전화가 받는 단위 전하당 힘으로 전기장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요. 그래서 전기장은 어떻게 정의되었냐? 지금 여기 줄이 3개 꺼져 있죠. 등호가 아니라 요거는 정의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Q 프라임 분의 F 그것을 바로 전기장으로 정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장은 힘하고 비슷한 개념이지만 당연히 단위가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힘의 단위 뉴턴 그리고 분모에 전하량의 단위 쿨롬이 있어서 뉴턴 퍼 쿨롬이 바로 전기장의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요. 자, 위에 그림 A를 보시면은 지금 양전하가 있을 때 양의 시험 전하를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력을 받겠죠. 그래서 이 파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요 점에서 Q0가 놓여 있는 요 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이고요. 크기는 아까도 봤지만은 이 힘을 Q0로 나눈 것, 그게 바로 요 전기장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그림 C를 보시면은 음전하가 있죠. 그 주변에 양의 시험 전하를 여기다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인력을 받으니까 이 방향으로 힘을 받겠죠.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음전하에 의해서 전기장의 방향이 바로 이 방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장의 크기 E는 역시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단위 전하당 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은 시험 전하 위치, 즉 장점에서 양의 시험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다 하는 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자 전기장하고 쿨롱의 법칙하고 한번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E는 Q0분의 F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전기장의 정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조금 변형하면은 F는 Q0E 이 말이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떤 전기장이 E인 영역에 Q0라는 전하를 놨을 때 그 Q0 전하가 받는 힘이 바로 요거다 하는 것입니다. 즉 QE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되고요. 자, 그럼 쿨롱의 법칙. 쿨롱의 법칙이 뭐였죠? 두 점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Q0를 갖다가 우리가 시험 전하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Q0를 앞으로 이렇게 빼내면은 나머지 부분이 바로 전기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Q가 있을 때 여기 Q가 있고 Q로부터 R만큼 떨어진 요 점
요점에다가 Q0를 넣으면은 얼마 힘을 받는다고요? 요런 힘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기장, 요점에서의 전기장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KR 제곱분의 Q가 되겠습니다. 그죠? 쉽죠? 쿨러의 법칙을 잘 아니까.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균일한 전기장이 있는 공간상의 한 지점에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쿨럼의 전하량을 가진 물체를 놓았더니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성 뉴턴의 힘이 작용하였다. 자, 지금 전하량이 주어졌죠. 그죠? 얘가 바로 Q입니다. 그죠? Q0, 시험 전하 Q0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얘가 바로 힘이죠. 그러면은 이 지점의 전기장의 세기는 얼마인가? 전기장의 정의를 이용하면 금방 나오겠죠. 그래서 E는 뭐예요? Q0분의 FE.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4뉴턴 per 쿨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또 다른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예제랑 아주 비슷하죠. 그죠? 예, 사실 답도 똑같습니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자, 양의 점 전하가 주변 공간에 전기장을 만들고 있다. 다음 중 어떤 경우에 검은 점에서의 전기장의 크기가 가장 큰가? 그럼 점 전하에 의한 전기장은 바로 이런 공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자, 같은 거리, 자,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전기장의 크기가 크겠죠. 그럼 같은 거리라면 전하량이 더 큰 쪽이 클 거니까 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또 거리가 길더라도 전하량이 충분히 크다면은 더 전기장이 클 수가 있지만 지금 EQ보다 더 큰 전하량은 없습니다. 그죠? 따라서 C가 바로 정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로 가장 작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역시 보시면은 점전하에 의한 거기 때문에 거리가 가장 멀고 또 전하량도 가장 작으면 되겠죠. 그래서 거리가 가장 먼 건 뭔가요? 얘랑 얘죠. 그죠? 그 중에서도 전하량이 더 작은 것은 얘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보다 크기가 전기장의 크기가 더 적으려면은 거리가 작을 때 전하량이라도 훨씬 작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답은 바로 D번이 되겠습니다. 쉽죠? 자, 하나만 더 풀어봅시다. 자, 전하량이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 쿨럼인 입자에서 거리가 6m 떨어진 곳에 전기장이 세기는 너무나 쉬운 문제죠. 그죠? 그래서 점전하에 의한 전기장 공식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 곱하기 10의 구성 쿨롱 상수 그리고 분모에 6m니까 6의 제곱. 그죠? 가끔씩 이렇게 학생들이 제곱하는 걸 잊어먹어서 계산이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바로 20뉴턴 per 쿨럼이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전기장도 역시 벡터이기 때문에 쿨럼의 법칙에서 봤듯이 중첩의 원리가 적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시면은 마이너스 5 나노 쿨럼의 점전하가 나노 무슨 말인지 아시죠? 10의 마이너스 9성입니다. 나노. 자, 10의 마이너스 9성. 그죠? 9처럼 보이죠? 이제 자, 10의 마이너스 9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5 나노 쿨럼의 점전하가 수직선의 원점에 놓여 있고 7 나노 쿨럼의 점전하가 x는 6m에 놓여 있다. 두 점전하의 가운데 지점에서 즉 x는 3m 지점이겠죠. 거기에서 전기장의 크기와 방향은 그래서 그림으로 이 상황을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점에 지금 마이너스 5 나노 쿨럼이 있고 6m 지점에 7 나노 쿨럼이 있습니다. 그때 3m 지점 여기에서의 전기장의 크기와 방향은 그럼 그걸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 얘에 의한 전기장과 오른쪽 전하 7나노 쿨럼에 의한 전기장을 따로 구해서 벡터적으로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해볼까요? 마이너스 5 나노 쿨럼이니까 얘가 음전하죠. 그죠? 음전하니까 여기다 양전하를 놨을 때 어느 방향으로 힘 받나요? 그렇죠. 인력이 작용하니까 이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힘의 크기는 공식을 써서 계산하면 되겠죠. 3m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9 곱하기 10의 9성 곱하기 3제곱분의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성이니까 5 뉴턴 퍼 쿨롬의 전기장이 어느 방향으로요? 왼쪽 방향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7 나노 쿨롬에 의한 것은 7 나노 쿨롬은 플러스 전하니까 자, 3m 지점에 있는 양전하는 이 7 나노 쿨롬으로부터 청력을 받게 됩니다. 그죠? 역시 왼쪽으로 힘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힘의 크기는 공식을 써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7 나노가 아니라 7 뉴턴 퍼 쿨롬의 전기장이 왼쪽 방향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똑같이 왼쪽 방향이니까 전체 전기장은 그 둘을 숫자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같은 방향이니까. 그래서 12 뉴턴 퍼 쿨롬이고 왼쪽 방향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기력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전기력선은 뭐냐 하면은 전기장 모양을 시각화하는 방법인데요. 아까 나왔던 패러데이가 제안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패러데이는 안슈타인이 가장 존경했던 과학자라고 하죠. 그래서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까지밖에 못 다니고 가정형편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독학을 통해서 과학을 익히고 그래서 유명한 과학자였던 데이비라는 과학자가 있었는데요. 그 양반 밑으로 하인처럼 들어가서 결국은 영국에서 사실은 뉴턴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과학자라고 칭송받는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제안한 것이 뭐냐 하면은 자, 요걸 한번 볼까요? 지금 가운데 양전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까만 점들에 양의 시험 전하를 놨다고 이제 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청력을 받으니까 다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방향 밖으로 청력을 받으니까요. 그죠? 근데 지금 화살표의 길이가 다 다르죠? 왜 다르겠습니까?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큰 힘을 받으니까 전기장도 당연히 더 크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 지금 선들을 쭉 이으면 어떤 모양인가요? 방사형으로 그냥 뻗어나가는 모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음전하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까운 데 있는 점일수록 어떻게 해요? 화살표의 길이가 더 길죠. 그 말은 전기장의 크기가 가까울수록 더 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선들을 쭉 이으면 방사형으로 음전하를 향해서 들어오는 선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선을 쭉 이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 그림처럼 그림 A를 보시면은 양의 점전하의 경우에 전기력선이 방사상으로 이렇게 뻗어나가고요. 음전하의 경우에는 전기장이 방사성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모여든다 이렇게 직선적으로 나타내져 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전기력선이 직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자, 전기장 벡터는 직선이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직선 모양이 됩니다. 그럼 전기장 벡터랑 전기력선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전기장 벡터가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선을 이렇게 쭉 이으면은 전기장 벡터의 크기에 대한 정보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장은 전기력선이 더 조밀한 곳에서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전기력선이 조밀한 곳에서의 전기장의 크기가 지금 더 크게 그려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임의로 더 크게 그린 게 아니라 지금 여기가 더 조밀하고 여기가 덜 조밀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전기장의 크기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린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알면은 이 다음 예제를 쉽게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림에서 그림 1부터 4까지 전기장의 세기를 큰 값에서 작은 값의 순서로 나열하라 했습니다. 자, 전기력선이 더 조밀한 곳에서 전기장의 크기가 더 큽니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1번이 가장 작고 2번이 그 다음 3번과 4번은 거의 같은 위치에 있죠. 그래서 답은 3과 4는 같고 그 다음에 2, 그 다음 1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력선을 그리는 원칙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전기력선은 먼저 양전하에서 시작해서 음의 전하에서 끝나야 한다.
그리고 만일 여분의 전하가 있으면 전기력선은 무한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시작하거나 끝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조금 이따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전하에서 나오거나 음전하에 들어가는 전기력선의 수는 전하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1쿨롬의 전하에서 양전하라고 가정을 합시다. 1쿨롬의 전하에서 나오는 선을 10개를 만약에 그렸다면 2쿨롬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수는 20개를 그려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전기력선은 교차할 수 없다. 교차하면 굉장히 이상하겠죠. 아까 전기력선이 이렇게 있을 때 접선 방향이 바로 전기장의 방향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교차를 해버리면은 어느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인지요. 그래서 이 방향이기도 하고 이 방향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절대로 두 전기력선이 교차할 수 없다. 이걸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면, 자 먼저 지금 둘이 전하량이 같을 때는 양전하에서 나온 전기력선의 수가 음전하로 들어가는 전기력선의 수와 동일하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둘이 만약에 양전하가 둘이 이제 같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 수가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선의 모양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려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양의 시험 전하를 나와보면 어떤 방향으로 힘을 받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양전하에서 이렇게 조금 그림이 조금 그런데 이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되고요. 이 음전하에서는 이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되죠. 그래서 두 개의 벡터를 합하면은 벡터적으로 더하면은 이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장의 방향이 바로 이 접선의 방향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전기장의 방향을 쭉 이으면 바로 전기력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기다 양의 시험 전하를 놔보면 어떻게 되나요? 얘에 의해서 이런 청력이 작용하고요.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이 이 방향이고 얘에 의해서도 역시 청력이 작용하지만 거리가 약간 더 머니까 조금 작겠죠, 그죠? 그래서 역시 둘을 이렇게 합하면은 이런 방향의 전기장의 방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한 전기장 선들을 우리가 쭉 이으면은 바로 이런 모양의 전기력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제 두 점전하의 전하량이 같았는데 만약에 다르면 어떻게 그리느냐? 이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왼쪽에 플러스 2Q가 있고 오른쪽에 마이너스 Q가 있습니다. 그 말은 마이너스 Q로 들어가는 전기력선의 수가 2Q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수의 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세보면 아시겠지만은 Q로 마이너스 Q로 들어가는 선은 지금 몇 개인가요? 8개죠, 그죠? 그리고 2Q에서 나오는 선의 수가 그 두 배인 16개가 되겠습니다. 한번 세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끝으로 정전평형 상태의 도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정전평형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은 도체 내에서 전하의 알자 운동이 없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하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 전하가 없는 게 아니라 전하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를 정전평형 상태라고 한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이때 어떤 성질이 있느냐? 자, 첫째, 도체 내부의 어느 위치에서나 전기장이 0이 됩니다. 왜 그러냐? 도체 내부에 전기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도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체 내부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하, 즉 사실은 대부분 자유전자죠. 전자가 있는데 전기장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전자들이 움직여 가겠죠. 그 전자들이 움직여 간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전하의 알자 운동이 없는 경우라는 이 정전평형 상태의 조건에 위배되죠. 그래서 그 말은 정전평형 상태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전평형 상태라면 그러면 도체 내부에 전기장이 0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고립된 도체에 생긴 과잉 전하는 도체 표면에만 분포한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방금 도체 내부의 전기장이 0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0이 아니고 만약에 자 도체 내부에 어떤 과잉 전하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 전하 주변에
전기력선이 형성되죠. 전기력선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전기장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방금 1번에서 정전평형 상태의 도체 내부의 전기장이 0이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도체 내부에는 과잉 전하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잉 전하는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표면에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전된 도체 바깥쪽의 전기장은 도체 표면의 수직이다. 자, 전하를 가지고 있는 이 주변에는 항상 전기장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이 전기장들이 얘들이 다 지금 전기장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얘들이 지금 다 전기장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들이 벡터적으로 합해졌을 때 이 전기장의 모양이 어떠냐? 도체 표면의 수직이라는 것입니다. 수직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런 방향의 전기장이 있다. 그 말은 자, 전기장 벡터니까 성분을 나눌 수 있겠죠. 이렇게 표면의 수평인 성분과 수직인 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수직인 성분은 상관없고요. 수평인 성분 볼까요? 자, 이 방향으로 E가 있으면은 여기에 Q가 있으면 힘을 받게 되겠죠. 그럼 힘을 받으면 이 전하는 어떻게 되나요? 이 방향으로 움직여 가게 되겠죠. 움직여 간다 라는 것은 알짜 운동이 있다는 경우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정전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은 알짜 운동이 없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조건을 만족시키려면은 도체 표면에 평형인 방향에 혹은 성분에 전기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즉 전기장은 도체 표면에 항상 수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증명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불규칙한 형태의 도체에서는 전하 밀도가 곡률 반지름이 가장 작은 곳, 즉 뾰족한 점에서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전하가 아니라 전하 밀도입니다. 그러니까 요 뾰족한 부분에 전하들이 더 빽빽하게 모여 있다는 거지 더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인구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자, 미국의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보다 훨씬 많죠. 그죠? 2억 얼마 되, 거의 3억 가까이 되니까. 근데 인구 밀도는 어떻게 되나요? 인구 밀도는 대한민국이 훨씬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좁은 면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훨씬 더 큰 면적에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뾰족한 지점에서 전하 밀도가 더 크다는 거지 더 많은 전하가 모여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기장이 어떻게 정의됐나요? 그렇죠. 어떤 양의 시험 전하를 놓았을 때 그 양의 시험 전하가 받는 힘을 그 시험 전하의 전하량으로 나눈 것, 그것을 전기장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고요. 단위는 그래서 뉴턴 퍼 쿨롬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식을 다시 쓰면 어떻게 되나요? F는 QE가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죠? 어떤 전기장 E인 영역에 Q를 놓으면은 그것이 받는 힘이 바로 QE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점전하에 의한 전기장도 우리가 알아봤었죠. 전기장의 정의를 써서 쿨롱의 법칙을 조금만 바꾸면은 우리가 점전하에 의한 전기장.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어떤 전하 Q가 어떤 이런 점에 있을 때, 여기 Q가 있을 때 이 Q로부터 R만큼 떨어진 요 점에서의 전기장이 바로 요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력선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전기력선 그리는 원칙 기억나시나요? 전기력선은 양의 전하에서 시작해서 음의 전하에서 끝나야 하고, 만일 여분의 전하가 있으면 전기력선은 무한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시작하거나 끝난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양전하에서 나오거나 음전하에 들어가는 전기력선의 수는 전하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전기력선은 교차할 수 없다 를 배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방금 조금 전에 봤던 정전평형 상태의 도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전평형 상태에서 몇 가지 성질이 있었죠. 그래서 도체 내부에서 전기장이 0이라든가 뭐 과잉 전하는 도체 표면에만 분포한다든가, 그리고 도체 바깥쪽에 전기장이 도체 표면의 수직이다. 그 다음에
뾰족한 데서 뾰족한 곳에서의 전하 밀도가 더 크다라는 거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전기장과 전기력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